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하이리빙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있는 하이마스터 박향자입니다. 네, 잠시 제 소개 먼저 드리. 예,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찍 끝난 관계로 제가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대표님이 계시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남편과 함께 한 10여 년간 학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전 확장을 거듭하면서 계속 그렇게 잘 나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IMF를 겪으면서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락하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 와중에서 잘 나갈 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체를 정리하고 남편은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로 물론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었지만 그 또한 그리 오래가지 않을 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의 원천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고 있던 중에 모일간지 경제부 기자로 있던 대학 후배로부터 이 하이리빙을 선물처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쇼핑을 즐겨하고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잘하는 것을 하이리빙을 통해서 하게 되면 돈이 된다니까 신기했죠.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제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이리빙은 제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성장해 나가는 크기만큼 부가 들어오는 그런 멋진 사업이었고요. 재미있게 이 사업을 평생 직업으로 현업에서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암보다 혹시 더 두려운 거 있으시죠? 치매입니다, 치매. 근데 지금까지는 혹시 치매를 재수 없어서 걸리겠지, 내 일은 아니야, 남의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어느덧 치매가 우리 모두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지금 우리는 치매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전에 아니면 적어도 지금 30대들도 이미 치매가 시작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 앞에 놓여 있는 치매를 내가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지 최대한 놓쳐서 100세가 넘어가면 그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의 지금 현 주소, 그리고 치매 전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치매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염증의 최고의 물질, 커큐민, 그 중에서도 하이리빙의 커큐민 C3맥스의 특장점, 그리고 전반적인 통합적인 차원에서의 치매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키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한가운데 이키가이라는 게 있죠. 제일 위에가 당신이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뭐죠? 잘하는 것, 그리고 밑에 돈이 되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는 뭐가 부족하다고요? 이 세 가지만 잘 나가는 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해요. 결핍이 존재하죠. 이쪽에 세상에 봉헌하는 것이 빠지면 어떻다고요?
쓸모없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계속하게 되면 또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이 네 가지가 통합된 한가운데 이 키가이가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이 하이리빙이 최고의 직업일까 하고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인가? 우리 주부님들 어때요? 쇼핑 잘하는 일이에요? 잘 못하는 일이에요? 예, 주부가 다른 거 몰라도 소비 하나는 9단이죠. 10단인가요? 예, 소비는 잘합니다. 근데 하이리빙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게 돼요? 더 잘하게 되죠. 그래서 꼼꼼하게 하게 되고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쇼핑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죠? 쇼핑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저는 쇼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저는 남들하고 수다 떠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좋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좋은 뭐 영화를 봤다든지 아니면 아주 맛있는 음식점을 갔다든지 그러면 그걸 광고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카페를 발견했다. 그러면 제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 차에 태워서 제 돈을 들여서 거기를 광고하죠. 그런 일들을 저는 늘상 해왔다는 거죠. 근데 그 잘하는 일을 어디서? 하이리빙에서 하게 되면 돈이 된다니까. 신나는 일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일을 여기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돈이 돼요. 사람이 잘할수록. 저한테 딱 맞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인가? 제가 성장하는 만큼 제가 굉장히 좀 남들하고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하이리빙에 정말 안 맞는 스타일이죠. 혼자 노는 거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혼자도 잘 놀아요. 책 보고 뭐 영화 보고 음악 듣고 드라이브하고 잘 노는데 사람들하고 하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고 금방 지쳐요. 자, 그런데 내가 변한 만큼 여기서 내가 대인관계의 관계성을 넓히고 키워간 만큼 돈이 된다니까 그 또한 즐거운 일이어서 저는 과감하게 제 성격을 바꾸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세상에 공헌하는 일인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고 그리고 재정적 자립을 돕는 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딱 만족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이리빙이 최고의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치매를 공부하면서 이대로 하이리빙을 열심히 하면 에이콰를 열심히 지키면 치매에는 절대 안 걸리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관점에서 한번 강의를 쭉 따라와 보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책인데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뭐 스토리텔링이 대세잖아요. 근데 스토리텔링에는 기업보다는 개인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뭐 인플루언스를 잡기 위해서 난리죠, 그죠? 그래서 무기가 되는 스토리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스토리에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웅의 서사하고도 같습니다. 일단 캐릭터가 존재하죠. 주인공입니다. 이 캐릭터가 난관에 봉착을 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보통 성공 스토리나 영웅의 스토리에서 반드시 처음 겪게 되는 게 뭐예요? 뭐 부모가 다 살해당한다든지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이드를 만나게 돼요. 서성, 멘토. 그죠? 가이드를 만나서 그가 해결책, 계획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된다고 내 속에 절대 난 할 수 없다고 계속 좌절하고 있는데 멘토가 끝없이 할 수 있다고 나를 독려하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촉구하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면 실패했을 내가 실패를 피하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영웅의 서사죠. 이게 무기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만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바로 소비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플랜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치매에 노출된 사람을 한번 주인공으로 제가 모셔보겠습니다. 뇌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후보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냐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수면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수면이 굉장히 큰 그 포션을 차지합니다. 언어 장애, 그리고 입맛이 변화된다든지, 뭐 손발이 저린다든지, 감정의 변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정의 변화, 그리고 움직임이 느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관에 봉착하는 거죠. 이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요? 바로 나를 만나는 거죠. 나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그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는 멘토와 같은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쭉 경청하고, 그죠? 뭐가 문제인지 내가 분석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아주 쉬운 코스부터 시작해서 단계별 같이 내가 멘토처럼 걸어가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영양제, 내가 영양제를 파는 사람 그런 성격이 아니라 토탈 케어의 측면에서 식이는 뭐가 잘못됐는지 식이요법에 대한 조언, 그리고 영양에 대한 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심리적인 명상이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그런 포괄적인 그리고 최소한의 의학적 처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내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비율로 이렇게 나옵니다. 65세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65세 이상 치매 비율이 10명 중에 1명. 지금 여기 평균이 한 60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뭐예요? 80세 이상은 4명 중에 1명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한 뭐 79세, 80세 군사님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남편분들이 대부분 치매입니다. 대부분. 정말 심각해요. 치매 아니면 파킨슨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이렇게 갔을 텐데 나를 만남으로 해서 어떻게 이걸 회피하고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젊게 만드는 데 성공하고 치매 시기를 최대한 낮추는 솔루션을 내가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영웅의 서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특명입니다. 치매를 막아라. 질문을 던져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노후를 내 부모처럼 요양병원에서 노후를 휠체어 타고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런 휴양지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즐기면서 노후를 보낼 것인지 그게 지금 내 선택에 달려있다니까요. 치매는 언제? 15년, 2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최근에 난 남비를 태운 적이 있다. 냄비에 물 올려놓고 태운 적이 있다. 이미 치매에 들어갔다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H와 기후변화 문제에 이어 치매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인류의 적으로 떠올랐다. We believe that dementia, as you know, is a growing public health problem all over the world. Currently, there are 50 million people with dementia worldwide, and this number is projected to, in fact, increase and triple by 2050.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75만 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고 이것은 제주도 전체 인구 69만 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내 치매 인구는 2039년에 2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1분이 치매이신 거고요. 80세 이상으로 따지면 4분 중 1분이 치매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고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뇌를 위축시켜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과 종류는 다양하다. 그중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는 신경세포 안팎에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고 엉켜붙은 결과 발생한다. 전체 치매의 약 55에서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65세 이후 매 5년마다 발병률이 2배씩 증가한다. 두 번째로 흔한 혈관성 치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혈관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등 뇌졸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뇌졸중을 예방하면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뒤를 잇는 것이 루이소체 치매와 파킨슨병 치매다. 신경세포 안에 루이소체라는 이름의 이상단백질 덩어리가 관찰되는데, 루이소체가 뇌 거칠에 축적되면 루이소체 치매가 된다. 이 루이소체가 중뇌 부위에 축적되면서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 이상을 가져오고 운동장애와 인지장애 증상을 거쳐 파킨슨병 치매가 된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되는 주요 증상들이 있다.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치매의 그 원인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수로 치면 90여 가지 질환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데 관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위 건강과 울금 섭취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위궤양을 유발시킨 쥐들에게 울금에서 추출한 커큐민을 섭취시킨 후 변화를 지켜보는 실험. 그 결과 울금 추출물이 위궤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궤양으로 인해 손상됐던 위벽. 그런데 커큐민을 3일 동안 섭취하면서 손상이 줄어들고 상당 부분 건강한 상태로 복원됐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커큐민은 우리가 흔히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카레의 원료인 그 울금의 주요 성분입니다. 위산 과도로 유발되는 위궤양을 현저하게 예방하며 또 혈관염증 및 혈관벽 손상 예방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신 연구 보고에서 커큐민의 뇌종양 억제 효능도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치매를 억제하는 항치매 효능,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 전립선암을 억제해주는 효능, 그 다음에 뼈에 생기는 암의 한 종류인 골육종에 대한 억제 효능들도 많이 밝혀졌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빠르게 증식을 반복하면서 주변의 정상 조직을 파괴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범인이 MMP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다. 우리 몸의 장기에는 기저막이 있어 암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암세포는 MMP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앞장세워 기저막을 녹이고 침윤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의 전이 과정이다. 그런데 울금 속 색소 성분인 커큐민이 단백질 분해 효소 MMP의 활동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기저막을 통과하지 못해
전립선암의 침윤과 전이를 막는다는 것이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다고요? 전 세계에서 치매도 1위래요. 치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도 치매인지 치매 전조 증상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최근 일을 잘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오래된 건 기억하죠, 그죠? 근데 최근의 일을 깜빡깜빡한다. 그리고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언어 사용이 어려워진다. 문해력도 자꾸 떨어져요. 뭘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그리고 뭐 약속했는데 나 깜빡 전혀 몰라요. 까맣게 잊어버렸어.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판단력이 감소하거나 그럴 때는 판단을 자주 한다. 추상적인 사고 능력, 뭐 이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계산 능력도 떨어져. 통계산을 잘 못해. 그리고 물건을 잘 간수를 못하고 자꾸 잃어버린다. 그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뭐 행동의 변화, 기분의 그 변화가 급격하게 오는 사람들, 그 성격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 남을 자꾸 의심한다든지, 그 자발성이 감소한 이런 것들이 치매 전조 증상 다 해당되시는 거 아니죠? 자, 치매 종류에는 아까 쭉 나왔었죠, 그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50% 이상이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찌꺼기가 신경세포나 혈관을 손상시켜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한 20-30%를 차지하는 게 혈관성 치매인데, 이건 그냥 뇌에서 막히거나 터지거나 혈관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뭐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심근경색이 있다, 뭐 스텐스를 박았다, 그러면 뇌경색 그리고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또 비율은 뭐냐면 당뇨예요. 60세 이전에 내가 당뇨 이력이 있다. 그러면 3배나 증가한다고. 당뇨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인슐린 저항성이나 고혈당이 타우 단백질이나 아니면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을 굉장히 가속화시켜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라고요? 한 10% 정도가 파킨슨이나 루이스체 치매 등. 그래서 약 90여 가지의 원인 질환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유전적 변이, 그리고 염증,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인슐린 저항성.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거예요. 대부분이 뭐라고요? 유전적이 아니면 다 염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성염증에 단 한 가지를 추천한다면 이런 데이터가 있죠. 뭘까요? 커큐민. 그렇죠. 커큐민은 1943개 식품 중에 염증 개선 효과가 최고로 우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처 밑에 나와 있죠.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팀 분석 결과입니다. 커큐민은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염증, 그리고 항암, 아까 나왔죠. 방송에서도. 그리고 항산화. 이 3개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커큐민을 먹으면 나타나는 몸의 변화는 엄청 많아요. 근데 한 7가지 정도 중요한 것만 추려본다면 두뇌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BDNF라는 그런 이제 호르몬을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바이러스 효과인데 생약 중에서는 커큐민이 최초로 치료제 후보 물질로 선정이 됐었죠. 우리 코로나 때 한창 때,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항곰팡이입니다. 진균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데 이걸 이제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방법은 비타민 C의 아스코르빈산 있죠. 내가 뭐 칸디다증이라든지 아니면 질염이라든지 이런 균에 내가 전염이 됐다, 감염이 됐다. 그러면 커큐민과 그 비타민 C를 두 개 결합해서 드시면 10배나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지나고 나면 여성들이 대부분 이제 질의 산도가 깨지기 때문에 칸디다증이나 질염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요. 그럴 때는 뭐가 좋다고요? 커큐민과 비타민 C.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그 염증을 일으키는 그 폭스2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통증이나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감소, 그리고 암 예방 효과 아까 설명 보셨죠, 그죠? 그 소화를 돕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요. 보통 이제 썰기를 그 주변에 수술한 분들 많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썰기를 일찍 빼내신 분들은 주로 이제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면 뭐까지 문제가 생기냐면 지방의 분해 뭐 흡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칼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O자 다리가 빨리 오요. 50대에 뭐 수술하신 분 2분이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 근데 완전히 O자예요. 젊었을 때 당신 안 그러셨을 때. 그 정도로 칼슘 섭취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를 돕는 역할 굉장히 아까 위궤양에도 좋다고 나왔었죠, 그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 광항에서 커큐민의 비율이 5% 내외밖에 안 된대요. 너무 적게 들어있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흡수율은 1% 내외라는 거예요. 1% 내외. 그래서 하이리빙 커큐민 C3 맥스의 특장점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커큐민의 플라보노이드 순도가 다 95% 이상인 것만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의 그라스 인정한 안전한 원료라는 거죠. 그리고 임상 자료가 최다예요. 200여 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인체 임상 자료가 무려 85편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흡수율이 몇 프로 내외? 1% 내외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이오페린과 결합을 시키면 생체 내 흡수율이 2000%가 향상됩니다. 그럼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도가 몇 퍼센트? 95%를 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큐민 3가지의 컴플렉스 복합 물질이다. 커큐민, BDMC, DMC 이 3가지 커큐민을 C3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라스라고 되어 있죠.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안전하다고 간주되어지는. 그래서 FDA에서 인정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흡수력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커큐민만 단독 섭취 시에 1%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바이오페린을 피페린이라고 하는데 바이오페린은 이 회사의 특허 물질 이름이죠, 그죠? 그랬을 때 생체 이용률이 2000%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이 정리되는 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입에서 줄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로벌 커큐민 원사 어디라고요? 사빈사 기능성 원료 그리고 커큐민의 3가지 특허 소재 미국, 유럽, 캐나다 특허 미국 FDA 인정받은 안전한 원료 그리고 순도 95% 이상의 커큐민 원료 성분합니다. 약 200여 톤의 임상연구는 15배는 인체 임상을 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섭취 시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강황은 그다지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약을 많이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커큐민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약과는 약 간에 밑에 보시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자,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 속쓰림이나 오심, 어지럼증,
설사 등을 일시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광학을 섭취할 경우에는 철분의 흡수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왜냐하면 이제 혈액을 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최소 2주간은 섭취를 중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항혈전약, 전부 다 혈액을 묽게 하는 거죠. 항혈소판 제제, 이런 것과 같이 드시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 첫 번째는 뭘 먹을까보다 뭘 안 먹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탄수화물과 당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딱 한 가지 완벽하게 끊어야 될 게 있다면 설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자, 탄수화물과 당 섭취를 줄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걷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걷기 운동을 하면 한 30%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면 70%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걷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1.6km 정도를 걸어야만 해마 있죠. 단기 기억에서 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주는 해마가 축소되지 않는다고. 안 그러면 계속 이게 쪼그라든다는 거죠. 아까 계속 쪼그라드는 거 보셨죠? 그죠? 내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2km 정도는 걸으셔야만 해마가 줄어들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뇌 활동을 늘려라. 나이가 들수록 자꾸 컴퓨터도 하고 나 그런 거 못해, 스마트폰 못해라는 소리를 일단 금기어로 하시고 계속 자판도 두드리고 손을 쓰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걸 계속 배우고 도전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피아노도 치고, 그죠?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인데 안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취미도 새롭게 하시고 두뇌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숙면이에요. 숙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치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 숙면에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오냐면 뇌가 일시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뇌 척수액이 나와서 뇌를 브레인 샤워를 시켜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래서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싹 깨끗하게 배출하는 그 기능이 언제요? 숙면을 취했을 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잠을 깼다가 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게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계속 찌꺼기가 아까 뭐라 그랬죠?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그런 엉킴 현상이 계속 누적되면 바로 치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불면증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밤에 자면서 이 기억력과 학습에 대한 능력들이 뇌가 싹 브레인 샤워하면서 장기 저장으로 돌려주고 뇌를 리셋시켜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되면 우리 컴퓨터 어때요? 한번 껐다 켜야 되는데 계속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얘가 엉켜요 막. 그걸 리셋시키는 시간이 바로 숙면을 취할 때 우리 뇌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샤워를 직접 시켜주겠다는데 나는 시킬 수가 없어요. 뇌가 알아서 시켜주겠다는데 그 시간을 내가 못 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숙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활동을 늘린다. 제가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숙면 이것 빼고 이건 개인의 문제니까 이것들은 하이리빙을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관계망을 가지고 더 많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수록 치매 확률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예요. 자, 뇌에도 밥을 줘야 됩니다. 뇌가 필요한 영양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순위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야채, 통곡류, 뭐 견과류, 콩류 이렇게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죠, 주로.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드시는 게 1순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이제 뭘 챙겨야 돼요? 영양제를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뇌 영양제 1순위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그 치매의 원인이 뭐라고요? 알츠하이머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단백질 찌꺼기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얘기 안 했나요? 아세틸콜린의 결핍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치매약이 아세틸콜린 처방제, 그 함량을 높여주는 처방전들입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뭘 먹어야 되냐면 오메가3를 먹어야 생성이 돼요. 오메가3 레시틴. 그래서 레시틴에 콜린이 들어있죠. 콜린이 아세틸콜린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레시틴, 언행잎 추출물, 이 다 들어있는 게 어디 있어요? 생생큐에 다 들어있습니다. 레시틴, 나랑 분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두 레시틴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두 레시틴이 더 뜨고 있죠. 나랑보다. 그래서 대두 레시틴의 GMO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난 GMO.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충분히 생생큐에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나 아니면 타우 단백질 같은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해주는 역할, 강력한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게 뭐라고요? 커큐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장에서 많이 배웠죠.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 비타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비타민 9과 B9과 12, 코발라민. 그래서 엽산과 코발라민. 이것들이 독소를, 호모시스테인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충분히 들어가 있는 식단. 그래서 뇌도 좋은 양식, 밥을 줘야만 합니다. 자, 여기 정리되어 있죠.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치매 주요 원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요즘은 타우 단백질에 더 무게가 실리는 쪽이에요. 이걸 제거하는데 강력한 항염, 항산화 작용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비타민 C도 물론 중요합니다. 커큐민 같은. 그리고 뭐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 다 좋아요. 그리고 아세틸콜린의 결핍이 문제라고 그랬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아세틸콜린의 결핍. 주로 이제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 처음에는 우울증, 불면증 이런 걸로 가다가 나중에 치매로 가요. 그래서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가 1순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생생큐에는 EPA와 DHA가 얼마 들어있어요? 1회분에 500mg 들어있습니다. 그걸로는 적죠. 그래서 돈이 많으시면 아침, 저녁 2번 드시고 아니면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아침에는 생생큐를 드시고 저녁에는 오메가3를 드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드시면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생생큐 하루 한 번, 커큐민 아침, 저녁 2포, 그리고 RTG 오메가3 한 번.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능성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원래 1순위는 뭐예요? 트리플N, 그리고 2순위 비타민 C, 그리고 오메가3. 이 세 개는 기본 모든 사람에게 기본이에요. 그죠? 거기에 이게 추가됐을 때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죠? 기본 없이 이것만 추가해가지고는 다 새버려요. 커큐민 C3 맥스의 체험 사례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거의 다 이제 남편분들이 다 치매인데 이분도 남편분이 치매세요. 근데 집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요양병원에 안 보내시고 집에서 그러면 여자분이 이제 고생인 거예요. 자유라는 게 없어. 아시죠? 그래서 자유라는 게 없어. 그래서 치매 때문에 이제 제가 생생큐 나왔을 때 권해드려가지고 이걸 처음에는 적혀 있는 대로 하루 한 번만 드시다가 그리고 이걸 이제 4+1을 시켜가지고 하루 3번을 드시게 해봤대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걸 느끼셨대요. 본인 옆에서 지켜본 바로. 그래서 제가 커큐민 나와서 또 이거 치매 너무 좋은데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커큐민 5+1 사가지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 2포 드시고 저걸 3번 드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다 드시고 그동안에 꾹꾹 참고 계시다가 주문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멀쩡해졌어. 어쩌면 좋아.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사모님도 열심히 챙겨서 드시라고. 내가 치매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하다. 케어하는 것보다 내가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남편만 주지 마시고 꼭 먼저 챙겨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변에 다른 분은 또 오래 모시고 계시다가 이제 너무 안 돼가지고 병원에 보내셨거든요. 요양병원에. 네, 그분은 이분처럼 많이 안 드셨어요. 자,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연금도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내가 건강해야죠, 그죠?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뭐 깜빡깜빡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이리빙 슈퍼에서 건강식품을 구독하고 지인 3명에게 10배를 투여해서, 왜냐면 이거는 미래라 그랬죠. 누구나 앞에 닥칠 미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광고를 하시고, 그래서 나와 3명이 같이 4명이 공동으로 이제 구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 80만 점, 이때 연금형 소득이 3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자, 이 4명의 누적 위에 3명씩 추천해라. 치매되는 거 보지 말고 같이 여행 다니는. 그래서 자, 13명이 20만 점씩 260만 점입니다. 그러면 연금형 소득은 약 9만 원 정도 발생하죠. 이 13명의 누적 위에 이 9명도 각자 3명씩 어떤 사람은 입이 싸서 한 5명, 10명도 추천하겠죠. 어떤 사람은 혼자 추천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약 40명 정도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이제 하이패밀리죠. 그죠? 그래서 800만 점으로 약 67만 8천 원의 캐시백이 발생합니다. 이 40명의 누적 위에 이들도 약 서너 명씩 추천을 통해서 100여 명 정도가 형성되면 이미 나는 마스터예요. 자, 이 정도의 소득이 나오면 어때요? 기초연금 나오고 이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친구들하고 맨날 수다 떨고 그죠? 차 마시고 맛있는 거 맛집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언제 치매에 걸려요? 여기서 독서하고 좋은 오디오 듣고 그죠? 미팅에 참석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이 모든 것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